안녕하세요. 열람이입니다. 영탁막걸리 14편을 부개정해서 재업하기로 했습니다. 영탁 팬분들은 내가수에 대한 그런 방어 논리와 내가수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전과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아래서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손정민 사건도 그 아래서 취재를 하고 나서 여론이 완전 180도 반전이 됐습니다. 그 알은 그나마 중립적인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게 용탁 관련된 거 그 알이 취재를 하면 이따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따위로 안 나와요. 실화탐사대는 그냥 한쪽밖에 못 봅니다. 여기는 뭐 아니까 뭐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 아예 뭐 돈을 받은 건지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알이 좀 취재를 했으면 합니다. 영탁 사건을요. 피해자가 있으니까 무고한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영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탁 막걸리 사건 여론이 기운 이유는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MBC 실화탐사대는 공영방송이거든요. 근데 이 MBC 실화탐사대가 하는 짓이 유튜버 레카차들이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들을 좀 보면서 아니 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5가지 우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TV에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불러요. 그래서 이 백구영 회장이 이거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이제 출원을 했다고. 근데 이 화면을 재현하는 방송 이겁니다. 처음 그 노래를 틀었어요. 영탁이 바로 직감적으로 탁 떠올라요. 이러면서 이 지금 책상 앞에 있는 게 뭐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백구영 회장이 막걸리 이름을 네 개를 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저 세 번째 있는 게 영이잖아요. 저게 영탁 막걸리입니다. 저 영이 백구영 회장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장면을 굳이 실화탐사대에서 재현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이런 화면을 틀면은 정말로 그런 줄 알잖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상표권 분쟁이 이제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뻔합니다. 백구영 회장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막걸리 한 잔을 부른 게 영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탁의 이름이 사실은 뭐 김탁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그냥 김탁 막걸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른 핑계를 대면 돼. 막 오늘 점심을 먹다가 뭐 김에다가 뭐 이렇게 밥 먹다가 갑자기 뭐 직감적으로 딱 김탁이 떠올랐어요. 그냥 이지랄 한다니까. 지금 그냥 만들면 끝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저딴 장면을 재현을 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진짜 같잖아. 저렇게 재현을 하면. 두 번째, 회사에 150억 주장이 나옵니다. 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메모를 까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20억, 저 20억도 이제 곱하기 3이라고 주장을 해요. 두 번째, 15%, 15%가 이제 18억이라고 합니다. 저것도 이제 곱하기 3이야. 마지막, 예천장조 지분 10% 이걸 이제 12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곱하기 3을 해. 150억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처음 시작이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못하고 팬들이 불매운 운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150억을 깠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팬들은 불매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영탁이 광고 계약을 안 하니까 그냥 안 사먹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저 150억을 깠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150억의 계산 내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 150억 때문에 영탁에게서 다 이게 등을 돌렸거든요. 근데 되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는데 이걸 MBC에서 짚어주질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짚어주질 않아요. 우선 1번, 2번은 넘어갈게요. 3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천양조의 지분이 10%고 이게 12억이라고 합니다. 이 12억의 근거를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산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10%면 12억 원 정도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거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알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지분이란 건 자본입니다, 자본. 제가 2편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나온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있으니까 이게 당기순이익이라고 치고요.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이제 3년치의 잉여금이 나옵니다. 20년 말에 잉여금이 나와요. 그것도 자본입니다. 그리고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 자본금이 있거든요. 이거 2개를 더하면 2020년 말 시점에 자본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무슨 회사에서 자산이 120억 정도라고 했고요. 자본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1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본 처음 이제 회사 설립할 때 5억이라고 치면요. 그러면 부채가 지금 한 대충 110억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10억밖에 안 돼요. 10억. 이거 10%면 1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자산이 120억이어서 10%면 12억 정도 됩니다.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세 개를 합치면 그냥 50억이래. 아니 이게 12억이라고 쳐요. 그냥 12억이라고 치더라도 곱하기 3을 하면 안 됩니다. 지분을 매년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150억입니다. 150억을 까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인데요. 여기서 박지훈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박지훈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50억에 3년이니까 150억이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회사의 150억 주장을 변호사가 확인시켜 줬다, 이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150억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야. 왜? 전문가가 확답을 하니까. 이 박준 변호사는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모르고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변호사 때려쳐야 됩니다. 변호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적어도 전문가로서 저렇게 패널로 앉아 있다면 저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50억에 3년이니까 150억이네요. 그럼 지분 30% 가져간다는 얘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 계산 자체도 자산에다가 10%를 곱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는 상식입니다. 상식.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전문가가 저 방송에서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회계사가 등장을 합니다. 회계사가 네 마디를 하네요. 매출액이 1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라간 건 폭발적인 증가가 맞습니다. 일단 현금 20억 원만 요구해도 충분히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판매한 금액이 총액이 50억 원이라는 거지 수익은 10억 원 정도거든요. 만약에 이 회사에 연간 50억이라는 금액이 부담된다면 이 회사는 존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회계사가 나와서 결론이 뭐가 됐냐면 마지막 이건데요. 연간 50억 금액은 부담된다면 회사가 존립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건 MBC에서 편집을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회계사가 그 지분 관련된 거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 만약에 이 회사에 연간 50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전에 회계사는 다 그런 전문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근데 제작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 계산한 금액이 연간 50억 원이라면 회사는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면 저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 50억 원이라는 금액이 있다면 그러면은 존립이 쉽지가 않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회계사 인터뷰는 편집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회계사가 저런 걸 모를 리가 없거든. 그러면 MBC가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냥 짜 맞췄다는 얘기예요. 저 회계사는 그 메모장에 있는 저걸 보고 150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회계사, 우영재 회계사는 지금 밤송의 회계사라는 유튜버거든요. 구독자가 10만이 좀 넘습니다. 증여나 이쪽으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MBC의 이 변파적인 이런 편집에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 방송에서 사실 이 세무조정 계산서라고 법인세 신고할 때 이 재무제표가 들어갑니다. 그 재무상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손익계산서가 잠깐 노출이 되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몰랐던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막걸리 매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은 제품 매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도 상품 원가, 제품 원가로 나누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매출이 이제 50억입니다. 근데 상품 매출이 7억, 제품 매출이 43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상품의 이익률은 5%입니다. 근데 제품의 이익률은 47%입니다. 이건 이상해. 뭐냐면, 그러니까 상품으로 따로 파는 게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영탁 막걸리를 자기들이 제조를 하는 게 있고, 다른 데서 그냥 제조를 맡겨가지고 이걸 사와서 파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상품 매출에, 그러니까 상품의 이익률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특수관계자 그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익을 분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익률이 제품은 47%고 상품은 5%니까 42%가 비잖아요. 그럼 상품으로 저렇게 하면은 너무 손해라는 거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판관비 중에서 보통 판매 관련 그런 운송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변동 비용으로 같이 생각을 한다면 저렇게 상품의 매출을 7억을 내므로써 저기서는 손실이라고, 손실. 운송비를 포함하면 저거 손실입니다. 근데 왜 저런 상품 매출을 하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저기 아마
법인 하나는 설립했든지, 그러니까 이건 가정입니다. 뭔가를 해서 이익을 빼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사실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상품 매출 원가에 밑에 보시면 단기 매입 원가라고 있어요. 저 양식은 저게 끝이 아닙니다. 상품 매출 원가가 있으면 기초 재고가 있고 단기 매입이 있고 그다음에 기말 재고를 빼서 상품 매출 원가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형식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고 부담을 하지 않는 상품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재고 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면 뭐냐면 예천양조는 가만히 있고 이제 매입처와 매출처가 있어요.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거래가 일어나고 이제 예천양조는 가운데서 세금 계산서만 그냥 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하고 원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예천양조가 이 거래에서 이익을 너무 적게 발생시킨다 이거. 그러면 이 이익 원래 40몇 프로 발생해야 되는 이익이 이 매입처한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품 매출이 어쨌든 전체 매출이 50억인데 상품 매출이 7억이라는 건 14%거든요. 전 이것도 막걸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2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탁상표를 계약을 할 때 두 번째 항목 이겁니다. 영탁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 판매하는 일체의 제품 이것 때문에 영탁이 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탁이 붙은 게 아닌데도 다른 제품까지 이렇게 15%를 요구하냐 이렇게 해서 욕을 먹었어요. 근데 이 소속사 입장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가. 아니 얘들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뭘 해서 이걸 숨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숨기려는 게 이제 상표권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편에서도 얘기를 했죠. 상표권 관련해서 뭐 예천 영탁을 했다가 나중에 예천 일탁 이런 식으로 상표권이 사용 안 되는 쪽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전체에 대해서 수시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이미지 실추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실추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다른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이러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MBC의 실화탐사대 방송이 사실 너무나 편파적입니다.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중간에 이제 변호사 회계사까지 등장을 시켜서 이러는 거 보면 아니 뒷돈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뒷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편파적이니까 그런 겁니다. 나 PD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좀만 조사해보면 나올 거거든요. 아니 마치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방식이 그냥 레카차랑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한쪽 얘기는 듣지를 않고 하는 겁니다. 저런 거. 사실 제가 손정미 사건을 유일하게 친구 편을 드는 유튜버입니다. 아니 이게 손정미 사건이 사실 올해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이거 처음부터 저는 이 범인이 아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민이 혼자 죽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합니다. 안 통해. 왜 안 통하냐면요. 엄청난 그런 유튜버들 게다가 이 실화탐사대 이런 방송까지 그다음에 모든 언론들이 그냥 친구를 범인으로 모는 거야. 이때 실화탐사대가 어떤 방송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남아있는 이 실화탐사대 방송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가짜습니다. 정말 가짜나요. MBC에서 이딴 방송을 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친구를 범인으로만 모는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정민이 친구들 인터뷰 같은 걸 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민이는 좋은 아이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친하냐고 물어 막.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를 했을 때 분명히 친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걸 그냥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MBC에서 친구를 범인으로 몰려고 그냥 불리한 걸 쏙 빼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영상이 난 있다는 게 신기해. 지금 유튜브에 뻔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궁금합니다. 아니 어쨌든 이 이후에 그 알도 취재를 했고요. 그 알은 정반대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화탐사대 지금 입장은 뭐예요? 지금 이 손정미 사건에 대한 입장은 뭐야? 그냥 이따위로 방송을 하고도 그냥 저렇게 냅두는 게 맞아? 사과라도 했나요 이거? 이거 방송 징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피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방송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있어요. 무고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지금 영탁 사건도 문제는요. 영탁이라는 피해자가 있어요. 사실을 오도해서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MBC가 실화탐사대에서 직접 제일 앞에 선두로 나가서 그런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매번 이런 식으로 마치 레카차 유튜버들처럼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난 이 PD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MBC는 유튜버들이랑 다릅니다. 이거를 많이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방송 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박지훈 변호사도 앉아 있잖아.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 선동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르면은 다 때려쳐야 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모른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 MBC면 그래도 뭐
좀 똑똑한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아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알면서도 이렇게 방송을 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뒷돈 맞는지라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그 아래서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손정민 사건도 그 아래서 취재를 하고 나서 여론이 완전 180도 반전이 됐습니다. 그 알은 그나마 중립적인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탁 관련된 거 그 알이 취재를 하면 이따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따위로 안 나와요. 실화탐사대는 그냥 한쪽밖에 못 봅니다. 여기는 뭐 아니까 뭐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 아예 뭐 돈을 받은 건지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알이 좀 취재를 했으면 합니다. 영탁 사건을요. 피해자가 있으니까 무고한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남자 채널은 광고가 더 이상 붙질 않습니다. 광고가 안 붙으면 가만히 있어봐. 광고가 붙질 않으면 그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계정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